네, 현재 전 세계 선박 발주량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조선업계는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고부가 가치 선박들이 매출에 반영되면서 수익성 더욱 개선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주 안에서도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을 꼽아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까지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분기를 떼올려 보자면 조선주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 숫자를 확인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했었는데요. 다시금 그 시간이 돌아왔네요. 이렇게 조선 3사들의 실적 전망치 나와 있습니다. HD한국 조선해양 영업이익 무려 2배 이상 뛸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LNG 생산 설비를 수주하고 있는데 이게 한 대당 2조에서 3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엄청난 고부가 가치 선박들 위주로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나오션도 특수선 위주로 수주를 하면서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할 걸로 기대됩니다. 그럼 현재 이 종목들 주가는 어떤 모습일까요? HD한국 조선해양은 6월 말 최고가 터치한 지 살짝 지지부진한데요. 반대로 삼성중공업은 오늘 10년 중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하나오션도 현재 다시 올라올 채비를 하고 있는데 두 분은 아직 상승 여력이 나와 있는 조선주 어떤 걸 골라주실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럼 이에 대한 목표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네, 최근에 다시 조방원이 주목을 받으면서 또 조선 쪽에서 우리가 신규로 진입해 볼 만한 종목 없을까 찾아보신 분들이 이번 세 번째 문제를 많이 주목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탑픽 종목 각각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중공업이 나왔습니다. 자, 한 분씩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송일 매니저님, 한국조선해양. 일단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실적 시즌 돌아왔는데요. 수주잔고도 굉장히 높아요. 수주잔고가 83조 원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실적을 우리가 볼 때 전년 동기 대비 혹은 전년이랑 많이 비교를 해서 보곤 합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만 2배 넘게 성장을 하고요. 이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이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정말 알짜 기업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5년 연속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는데 이거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년밖에 안 됐어요. 5년밖에 안 됐는데 계속해서 매출액은 증가하면서 5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매출액은 2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50배가 올랐습니다. 50배가.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3조 6천억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부정적인 자리는 아닙니다. 얼마 전에 40만 원, 심리적 저항선이기도 한데 40만 원에서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을 받고 지금 이제 최근에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인데요. 대량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고점에서 거래량이 꺾이면 하락 추세 시그널이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시그널 나오지 않고 최근에 조정을 거치면서 대량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실적 좋고 수주잔고 좋고 거기에다가 업황 개선 기대가 안 들어있는데요. 자, PBR이 이제 경쟁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2.1배 정도 될 텐데요. 하나오션이라든가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한 4에서 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올라왔긴 하지만 이런 종목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건강한 조정을 거치고 차익 매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이 그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좀 다시 한번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실적 시즌 어느 정도 연관을 지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서 표에서도 봤지만 정말 실적 하나만큼은 돋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차트에 대한 분석도 내어주셨으니까 40만 원 다시 한번 트라이 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슬이 대표께서는 HD 현대중공업을 꼽아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같은 계열이긴 하지만은 그 문제에 보니까 이제 그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또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뭐 중국 조선사와 일본 조선사와 비교했을 때 이 고부가 가치 선박을 대체적으로 좀 잘 하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에 이제 이번 연도에 전체적으로 이제 선박에 대한 어떤 발주량이 조금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 위주로 이제 많이 제조를 하는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 매출 비중에 있어서 이 고부가치 선박을 많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을 조금 찾아보니 그 중에서도 단연코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탑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암모니아 선이라든지 이중 연료 엔진 관련해서도 설계 특허를 또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환경 규제 얘기가 나왔을 때도 HD 현대중공업이 또 가장 먼저 또 반응을 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올해 발주량이 좀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고부가 가치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마진이 많이 남는다라는 거죠. 꼭 많이 팔지 못하더라도 한 대당 마진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매출은 다소 줄어들 수는 있겠으나는 이제 수익성은 오히려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기업에 대한 수익성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배당 증가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과도 이제 알맞은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고부가치 선박에 있어서는 HD 현대중공업이 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까지 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뭐 정고점 이상까지는 정고점까지는 저항대까지는 충분히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좀 지지선을 깼긴 했지만은 다시금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이제 횡보 구간에서 굉장히 좀 답답한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수급에 대한 이탈은 조금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응집을 했다가 이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이제 전 저항대 부근이 한 46만 5천 원대까지 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뭐 고점과 대비해서는 조금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긴 한데 차트를 길게 놓고 보자 그러면 난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 중에서 조선주 중에 신규 상장주가 있다고 하고 귀를 쫑긋 세우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중형으로 꼽히는 중형 조선사죠. 대한조선이 다음 주에 이제 일반 청약을 거쳐서 8월에 상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가장 주목받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자, 신규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만큼 꼭 노려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슬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 그냥 회사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좋은 기업은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조선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나온다라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중공업만 보더라도 평균 영업이익률이 6%에서 뭐 잘 나와야 7, 8%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조선사들도 대부분이 이제 평균 이제 영업이익률이 한 10% 미만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이제 평균적으로 한 12%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우수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조선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죠. 뭐 22년도, 23년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 정말 관심도는 지금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실적이 좋은 조선사들이 조선사가 이제 IPO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기대 가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이제 청약을 넣어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이 조방원 종목 얘기할 때 보유자의 영역이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다 모르겠고 그냥 신규 상장 처음부터 아예 백지부터 우리 다 같이 경쟁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IPO를 좀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송율 매니저님은 대한조선 상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는 그렇게 막 엄청 이렇게 기대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인데 자, 얘는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은 중대형 이제 탱커선 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제 LNG라든가 LPG 모멘텀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거는 고부가치 선박 중심의 LNG 모멘텀을 가장 최우선시하고 있는 시장인데 여기에서는 살짝 멀어지는 종목이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신규 상장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는데 처음에는 한번 튀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큰 조정폭을 나타내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조선 같은 경우는 조선 3사 실적을 중심으로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약간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밸류체인으로 봤을 때 순환매적으로 봤을 때 대장격은 아니다. 그래서 약간은 둔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시세 분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실이 좀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고요. LNG 모멘텀이 없다. 여러분들도 여기에는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뭐 청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규 상장일 첫날 투자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의 일종의 메시지를 좀 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 문제까지 오늘 세 가지 문제를 통해서 시장 분석해봤고요. 이슬희 대표와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 송율 매니저는 이어지는 애프터 성공률까지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